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킹덤 컴퍼니 경영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상황이나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대로 할 것이냐, 이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일반 경영에 있다 하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킹덤 컴퍼니를 우리의 일 가운데, 일터 경영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오늘 사례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들,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킹덤 컴퍼니 경영 일터에 가서 적용해서 함께 하는 그런 내용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면 여러분은 이미 토요일 날 공지했던 킹덤 컴퍼니 경영 사례 예시문을 보시고 오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지 않았던 분들은 먼저 이 부분을 마음속에 가지고 시작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 마태복음 28장 가지고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마음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제일 먼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킹덤 컴퍼니 원리적으로 보면 이미 창조적 역량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창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역량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받았다. 그리고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너희에게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돼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일터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덕을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나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거 아니라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경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일터의 경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빛이 드러나고 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킹덤 컴퍼니 원리 중에 책임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은 책임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내지 않고 그냥 운영이 된다면 기업은 지속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킹덤 컴퍼니 일터에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 그건 죽었다라는 거죠. 기업이 부도난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책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준다. 근데 마지막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성경적 경영을 하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이 부분이 저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 경영하는 일터 경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힘들고 왜 두려워합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조차도 킹덤 컴퍼니 원리 쪽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우리가 C3에 대한 커넥트 3 있죠. 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 경영을 킹덤 컴퍼니 원리로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씀을 경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가 뭐냐?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안식, 신뢰, 영성 이 부분을 가지고 거기 구성 항목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오늘날 세상에서 일터를 경험하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과거에 삼성 세리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발제자들이 경영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요 무슨 시나리오 경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시나리오가 A냐 B냐 C냐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그 시나리오가 맞지 않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도 중요한 거는 그 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 경영적 원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은총을 주셨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 일반 은총이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 은총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던 것은 특별 은총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되는 이 마케팅, 생산, 판매, 우리가 인사조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 나눈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 경영의 원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리를 알아야죠. 환율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오늘 이 일들이 왜 원자재가 올라가는지 우리가 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만 바라봐서는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일터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터 경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때 갔다 와서 그렇게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BMP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을 모르고 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킹덤 컴퍼니 경영은 일반 경영을 극대화시킨 거다라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어떻게 극대화를 시키느냐? 이거는 진짜 미국에 있는 CBMC도 없고 유럽 파트너스에서도 이 부분이 없어요. 그들은 아직도 라이프 온 라이프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는 킹덤 컴퍼니로 간다. 이 킹덤 컴퍼니 경영 원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고 이거를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CBMC가 오랫동안 제가 중앙에서 일터 사역하면서 제가 3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일들을 함께하는 1994년도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CEO 아카데미도 하고 기독경영연구원에 있는 기경원에 있는 사람들 경영 박사들이 어떻게 이 경영 원리를 킹덤 컴퍼니 원리로 답안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이 책 3권이에요. 지금 맨 옆에 있는 비즈니스 플러스라는 이 책 여러분들 받으셨죠? 이번에 신입으로 오시는 분들도 오자마자 이 책을 봤죠. 그 책 이전에 기독경영이라는 저스 데이비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나온 책자가 크리스천 CEO의 고민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 꼭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책들을 근간으로 하는데 왜 우리가 킹덤 컴퍼니 원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소그룹이냐라고 하는 부분. 제가 여러 번 발제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발제를 했어요. 우리가 일터 경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일터 현장 가면 내가 오늘 결제하려고 하는 일에 여러 가지가 담아져 있어요. 경영의 원리가 담아져 있어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경영의 문제가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원리 가운데 담아내는 것. 그리고 그거를 우리 일터 현장에서 우리 일들 가운데 상황화를 시켜서 이 상황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프레임워크 발제할 때 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킹덤 컴퍼니 경영으로 이끌어간다. 근데 그 경영의 실제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일터 현장에 보이지 않은 잠재적인 곳에 숨겨져 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서로 토론하며 함께 간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킹덤 컴퍼니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다 얘기했어요. 이거 오랜 동안 이 경영학 박사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겁니다. 이거 CBMC가 컨설팅을 의뢰했던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안식 신뢰 그리고 베이스에 있는 영성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창조에는 목적지향, 주인의식, 혁신성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들의 경영하는 현장 가운데 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 18가지의 구성 요소가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황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게 창조냐 책임이냐 배려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성 요소를 머릿속을 가지고 있어야 일터의 현장을 킹덤 컴퍼니 경영으로 일반 경영의 요소의 내용들을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나서 이 얘기 잘 안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도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는데도 마태복음 28장에 유언으로 했는데 우리 참 복음 전하지 않아잖아요. 그 일터에 있는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그게 사랑의 이야기인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감하고 배려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야기인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킹덤 컴퍼니 경영으로 나가는 가장 큰 이 문제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원리적인 적용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 원리로 다 풀을 수가 있습니까? 한치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미국의 연준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못 풀어내는 이 문제들을 누가 바라봅니까? 누가 바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죠.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 가야 열리냐? 영성의 시각으로 가야 열린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터 경영자로 불렀기 때문에 일반 경영의 원리들을 가지고 이 우리가 킹덤 컴퍼니 원리를 가지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난번 말제에 이미 얘기했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이번 금요일 날 신입회원 발제할 때 또 저하고 충분히 나누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적용할 때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우리가 여기까지 사실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 못합니다. 이게 창조냐 배려냐 신뢰냐 안식이냐 이 얘기는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더 깊은 적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통합적 보완적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합적이라는 건 뭐냐? 기본 요건대로 합니다. 제품 개발하는 팀은 창조가 필요하다. 혁신성이 필요하다. 이거 기본 요건으로 적용해야 돼요. 인사 조직에서도 우리가 어떤 공의를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너지 부분이 있어요. 시너지. 우리가 창조를 하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또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이 같이 회사 안에서 적용될 때 그 원리가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적용할 때 이게 시너지예요.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공동체 함께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갈등이 사전 조정한다. 우리가 사람을 스카우트를 하면서 한 사람만 돈을 많이 주고 스카우트 해보세요. 그 효과가 있습니까? 안 되죠. 기존 조직에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합니다. 사람이 이직을 합니다. 중요한 인재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절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급여를 연봉을 올린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어떤 회사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설명한다든지 이런 갈등을 미리 사전에 적용을 하고 그 일들을 인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이 어느 날 생각하다 말고 사람을 뽑아야 돼.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 우리 회사로 데려와야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킹덤 컴퍼니 경영이 아니다. 갈등을 사전에 조정한다. 여기까지가 통합적 경영이에요. 그다음에 시간적이 있어요. 기업이 창립 초기에는 우리가 창조가 중요하잖아요. 제품 개발해야 하잖아요. 특허도 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책임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어렵죠. 이게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간적은 뭐냐? 부문별 R&D 파트는 창조를 해야죠. 근데 영업 파트는 뭡니까? 책임을 또 강조를 해줘야 돼요. 이 부문별, 공간적. 그 다음에 상황별로 적용할 때가 있다. 상황별로. 지금 코로나 시기에 대표이사가 너무 어려워요. 보니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이런 때는 회사에서 이 상황을 맞춰서 직원들과 소통해서 상황별로 우리 킹덤 컴퍼니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있는 18개 요소를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순서적으로 때로는 합쳐서 이렇게 적용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무궁무진한 경영의 기법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 여기 인식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통합적인 게 이래요.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성 베이스에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저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다. 균등하게. 그래서 극대화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방법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너지 방법도 있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회사가 지금 초기냐 중기냐 중장기적이냐 그리고 어떤 부문이냐 어떤 상황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적용을 해야지 나는 창조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자기 주관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실패했던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나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다윗에게도 나타나죠. 그죠? 지금 요즘 뭐 압살롬과의 관계를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상하고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통합적인 이 차원에서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을 충돌이 일어나죠. 아 나는 영업에서 판매를 하는데 나는 제품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 경영의 원리 가운데 잘 적용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원래 적용을 할 때는 지금 회사가 지금 확장을 할 시기야. 아니야. 우리는 지금은 현금 플로우를 챙기고 이 안정성을 가야 할 때야. 이때 어떤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변화와 창조를 추구할 때는 우리가 이게 기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서 창조의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목적 지향하고 혁신을 해서 제품도 개발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사실들을 또 여러 부서에서는 이 배려를 해서 공감하면서 이 확장을 위해서 서로 지원하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 신뢰로 나타나서 이 일들이 이 원심력으로 이렇게 커져나가는 이러한 이때가 있다. 또 반대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요즘처럼 여러 가지가 불안정하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구심력이 더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죠. 이런 때는 안정화가 필요하다.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출을 신장할 것이냐, 수익성은 될 것이냐, 또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인재들을 잘 관리하고 이직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질서를 세우고 그들에게 대우하면서 그리고 CEO도 건강하게 왜냐면 지치잖아요. 체력을 만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때가 구심력의 때다.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책임과 공유와 안심 그리고 또 우리가 확장을 할 때는 창조, 배려, 신뢰 이쪽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쪽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이 판단은 그냥 이거를 혼자 판단하면 안 되겠죠. 직원들과 대화
가까이 있는 일반 경영의 상황들을 전문가와 상의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생각도 나누고 성경도 보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 영업, 혁신, 홍보, 국제 경영이든 어떤 일이든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든 해외 진출하는 일이든 이 일들이 이 안에 중요한 이슈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이 내용들은 제가 공유하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경영 안에 이 경영 사례 안에 구조조정 할 때도 킹덤 컴퍼니 기업은 구조조정을 안 한다.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킹덤 컴퍼니 경영의 원리에 맞춰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부도나고 남한테 많은 문제를 낳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 153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매주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영을 잘 하시려면 153에 오셔야 됩니다. 153에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준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를 들면 어느 분이 브랜딩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면 브랜딩이 어떤 일반 경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발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런 내용인데 우리 회사에 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거를 들어보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더 정리해서 함께 가야 된다. 또 부족하면 그 발제자한테 얘기를 해서 참고 레퍼런스가 없느냐 책이든 어떤 관련된 레포트가 됐던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금리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저 환율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환율의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정현우 대표 메리츠에서 하잖아요. 요즘 사례가 있습니까? 서류가 그냥 오더라고요. 현대의 경영연구에서 나왔던 자료들 이런 레퍼런스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이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들을 경제의 흐름, 이 지금 환율을 보는 시각들을 이렇게 강화시켜 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신뢰죠.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호혜예요. 상생이에요. 이게 바로 배려고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발제 가운데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꼭 부탁합니다. 우리 153 발제 진짜 이 모임에 153이 됐든 서하남이 됐든 어느 모임이나 동일한 모임인데 오시면 여러분들 경영하게 돼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고요.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물론 여러 모임에 가서 많이 배우고 책도 많이 봤죠. 근데 그 동기를 어디서 얻었느냐? CBMC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영적 이런 부분까지 연결됐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지난번에 경영계획에다 어떻게 이거를 원리를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나눴습니다.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그리고 거기 구성 요소에 경영에서 경영계획에 적용했던 내용들을 제가 지난번 발제에 함께했어요. 이 이야기는 지난번 제 영상을 보든지 지난번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입 회원들은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같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 원리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보면 진짜 킹덤 컴퍼니 원리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고 가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원리와 그걸 함께 적용을 했을 때는 우리는 말씀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저는 꼭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여기 발제 시간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영 사례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있는 내용과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팬데믹 후에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환율과 금리, 원자재, 판매 비용 상승으로 제품 원가가 상승하여 매출을 해도 수익이 나지 않고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판매 강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하여 그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판매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다. 이게 오늘 경영의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상황과 다 맞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상황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은 흡사하다. 이 부분을 나의 경영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로 전개하지 말고 기본 요건 충족.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 킹덤 컴퍼니 원리 가운데는 어떤 내용인지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게 시너지를 내는 얘기인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얘기인지 시간적으로 선별해야 되는 얘기인지 공간적 또 아까 부문별 있잖아요. 뭐 아까 제가 영업이냐 뭐 또 바깥에서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부문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시아를 총괄하는 회사가 있고 또 이 유럽을 총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헤드쿼터는 유럽에 있어요. 이게 부문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별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우선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같이 나누면서 킹덤 컴퍼니 원리 적용했는데 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 적용되었는가라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 경영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리고 적용했던 사실들을 부단히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가야 됩니다. 요거를 오늘 설명하면 또 한 3-40분 가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플러스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냅니다. 이게 비즈니스 플러스 맨 끝 챕터의 사례 1에 나오는 비슷한 유형이에요. 이거로 굳이 한다면 거기는 판로 개척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거 비즈니스 플러스를 꼭 좀 보시는데 여기에 보면 거래 개선, 경쟁력 개선, 판매 개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뭐 다 요 방법대로 접근을 한 건 아닌데 일반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킹덤 컴퍼니 원리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원리 강화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화면이에요. 복잡해졌죠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항목을 그냥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맥켄지에서 로직 트리도 배우고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보스턴 뭐 컨설팅에서 뭐 컨설팅 내용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례 적용을 기본 요건, 시너지 또 뭐 여기 중간에 보면 그 항목별로 있다 있잖아요. 공간적, 시간적. 이 항목이 있으면 다 적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에 기본적으로 내가 끌고 가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거기 고민사항, 해결사항을 실행사항으로 넣으라. 이 내용 공유합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비즈니스 플러스 챕터 끝에 있는 사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은 이 내용들이 마음에 온다라는 얘기. 이 설명 다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발제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찾아보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 무슨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기를 원하는 성경적 경영이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진리의 길이고 성경적 경영의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 킹덤 컴퍼니는 우리 안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반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고객을 설득할 때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환율이 달러에서 유로로 가면 우리가 이 원가 절감은 이렇게 해서 책임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신뢰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고객들은 그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가격으로 그것을 공급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킹덤 컴퍼니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였다 저는 생각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BNP 과정으로 제가 안내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153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